어머니, 요즘도 아직 카페 자주 다니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카페 얘기를 꺼내는 걸까요? 응, 친구들이랑 가끔 가지 뭐. 제가 대답하자 윤서가 말했어요. 커피값도 만만치 않던데 너무 자주 가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 물가도 비싸고 그러잖아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커피 몇 잔 마시는 게 그렇게 큰일인가요? 그게 뭐 큰 돈도 아니고 친구들이랑 만나는 게 즐거워서 그러는 건데. 제가 변명하듯 말하자 윤서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나이 드시면 병원비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부터 아껴 쓰셔야죠. 나중에 저희한테 손 벌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솔직히 어머니 돈이 나중에 다 저희 거 아니에요. 저희가 상속받을 돈인데 지금 이렇게 함부로 쓰시면 나중에 저희는 뭐 받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제 돈이 자기들 거라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뭐라고? 내 돈이 너희 거라고? 윤서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돌아가시면 저희가 상속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펑펑 쓰시면 저희한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대놓고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로 68이죠. 평생을 고생만 하며 살았어요. 남편과 함께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밤 10시에 문을 닫는 생활이었죠. 주말도 없었고 명절에만 겨우 쉬었어요. 그렇게 벌어서 아들 영수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등록금이 얼마나 비쌌는지 모릅니다. 밤새 장부를 뒤적이며 한숨 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남편은 그때마다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괜찮아. 우리 아들 잘 될 거야. 저희는 그 말을 믿으며 버텼습니다. 영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는 남편과 둘이서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우리 아들 성공했다.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영수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또 돈이 필요했습니다.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내줬어요. 저희 가게를 팔아서 마련한 돈이었죠. 남편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장가 보내는 건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 윤서가 들어왔을 때는 참 예쁘고 공손했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착한 며느리를 만났구나. 우리 아들 복이 많네.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는 더 행복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손주들을 돌봤어요. 영수 부부가 둘 다 직장을 다녀서 애들을 맡길 데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매일 아침 일찍 영수네 집으로 갔습니다. 애들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저는 이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3년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죠.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이미 늦었어요.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두고 어디 가는 거야? 우리 같이 늙기로 했잖아. 그렇게 울부짖었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장례식 때 영수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효도도 못했는데. 남편이 떠나고 나서 혼자 사는 게 외로웠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자리에 드는 생활이 반복됐죠. 영수 내외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들렀어요. 올 때마다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건강하시죠? 저는 대답했죠. 괜찮아. 손주들은 학원이 바쁘다며 거의 오지 않았어요. 가끔 명절 때나 얼굴을 봤습니다. 그것도 밥 먹고 나면 금방 가버렸죠. 연금과 적금으로 생활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평생 검소하게 살아서 돈 쓸 일도 별로 없었거든요. 통장에는 집을 팔아서 받은 돈과 남편이 남긴 보험금, 그리고 평생 모은 적금까지 합쳐서 3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큰 돈이었죠. 저는 이 돈을 영수한테 물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 고생하는데 이 돈이라도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주변에서 친구들이 여행을 다니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부러웠습니다. 나도 좀 저렇게 살아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살아보겠어 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죠. 어느 날 영수가 왔을 때 윤서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머니, 건강 잘 챙기세요. 병원비 많이 들어가니까 미리미리 아껴 쓰셔야 해요. 그때는 그냥 며느리가 제 건강을 걱정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영수 내외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 번 말해줬었죠. 엄마 통장에 3억 정도 있어. 나중에 너한테 줄게. 그때 영수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가 다 쓰셔야죠. 하지만 윤서의 눈빛이 묘하게 반짝이던 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어느 날 동네 친구 명자가 전화를 했어요. 순자야, 우리 새로 생긴 카페 가보자. 거기 분위기 좋대. 저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카페는 젊은 애들이나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카페. 나는 그런데 안 어울려. 명자는 웃으며 말했죠. 뭔 소리야. 그냥 아무나 와서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는 데야. 우리 나이에 이런 거라도 해야지. 결국 저는 명자의 손에 이끌려 카페에 갔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놀랐어요. 아니, 너무 예쁘더군요. 나무로 된 테이블과 의자, 벽에 걸린 그림들, 은은한 조명.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명자와 다른 친구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순자야, 여기 앉아. 뭐 마실래? 저는 메뉴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커피 한 잔이 5,000원이나 했어요. 이게 뭐야? 커피가 5,000원이나 해? 제 입에서 저절로 말이 나왔죠. 친구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순자야, 요즘 커피는 다 이래. 이것도 저렴한 편이야.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믹스커피 타 마시면 100원도 안 드는데 여기서는 5,000원이나 받는다니. 하지만 친구들이 권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커피가 나왔을 때 한 모금 마셔봤습니다. 생각보다 맛있더군요. 쓴맛이 났지만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었죠. 친구들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참 좋았어요. 명자는 손주 자랑을 했고 영희는 최근에 간 여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조금씩 이야기에 끼어들었죠.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이렇게 여유롭고 평화로울 줄 몰랐어요. 평생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바쁘게 살았고 앉아서 쉬는 시간도 아까웠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돈이 아까워서 망설였지만 친구들이 계속 불렀습니다.
순자야, 오늘도 나와. 다들 너만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말하면 거절할 수가 없었죠. 카페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익숙해졌어요. 커피를 주문하는 것도,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것도. 이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여유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 영수와 윤서가 집에 왔어요. 저는 기분이 좋아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친구들이랑 카페 자주 가. 거기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면 기분이 진짜 좋더라. 영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어머니도 이제 좀 즐기시네요. 좋아 보여요. 저는 영수가 기뻐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제가 행복해하는 걸 보고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옆에 있던 윤서의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윤서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차갑더군요.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눈은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뭔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그 순간 묘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설마 커피 몇 잔 마시는 게 뭐가 문제겠어 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죠. 제 말을 듣고 윤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일주일에 2번이면 한 달에 8번이네요. 5,000원씩이면 4만 원이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묘했습니다. 왜 윤서가 제 커피 값을 계산하는 걸까요? 하지만 직접 물어보기는 어색했어요. 그냥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큰 돈은 아니잖아. 윤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윤서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요? 제가 커피 마시는 게 뭐가 그렇게 신경 쓰이는 걸까요? 하지만 곧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며느리가 그럴 리 없어. 저는 그렇게 자신을 달래며 잠이 들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며칠 후에 윤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죠. 전화기 화면에 윤서라는 이름이 떴을 때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됐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전화를 받자 윤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예요. 요즘도 아직 카페 자주 다니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카페 얘기를 꺼내는 걸까요? 친구들이랑 가끔 가지 뭐. 제가 대답하자 윤서가 말했어요. 어머니, 커피값도 만만치 않던데 너무 자주 가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 물가도 비싸고 그러잖아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커피 몇 잔 마시는 게 그렇게 큰일인가요? 그게 뭐 큰 돈도 아니고 친구들이랑 만나는 게 즐거워서 그러는 건데. 제가 변명하듯 말하자 윤서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나이 드시면 병원비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부터 아껴 쓰셔야죠. 나중에 저희한테 손 벌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자기들한테 손 벌리면 안 된다고. 저는 평생 누구한테 손 벌리고 산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다 줬죠. 그런데 지금 윤서는 제가 나중에 자기들한테 손을 벌릴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조심할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식탁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기분이 묘하게 나빴어요. 커피 몇 잔 마시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나요? 제 돈으로 제가 쓰는 건데요. 하지만 며느리 말에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비가 많이 드니까요. 저는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윤서가 나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나쁜 뜻은 아니겠지.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또 윤서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또 카페 가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카페 간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응, 아침에 잠깐 다녀왔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윤서가 말했죠. 어머니,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좀 아껴 쓰시라고. 하루 만에 또 가시면 어떡해요?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알았어. 앞으로 조심할게. 그 이후로 윤서의 전화는 계속됐어요. 어머니, 요즘 외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택시 타지 마시고 버스 타세요. 택시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또 어떤 날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트에서 비싼 과일 사지 마시고 시장 가세요. 시장이 훨씬 싸요. 제가 뭘 사고 어디를 가는지 하나하나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점 답답해졌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샤인머스켓을 보고 집으려는데 윤서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비싼 과일 사지 마세요. 저는 손을 멈췄어요. 평생 검소하게 살았지만 가끔은 좋아하는 과일 정도는 사 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윤서 생각이 나서 그냥 지나쳤죠. 계산대로 가면서 기분이 너무 우울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 영수한테 전화했습니다. 영수야, 윤서가 자꾸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것저것 간섭하는데 좀 그만하라고 해. 영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윤서가 어머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외로웠어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눈물이 났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지?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조금 나를 위해 살려고 하니까 이런 대우를 받는 건가요?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며느리가 싫어하는데 계속 카페를 갈 수도 없었고 비싼 과일을 살 수도 없었어요. 저는 다시 예전처럼 집에만 있는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2주 정도 집에만 있었을 때 명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순자야, 요즘에는 왜 카페에 안 나와? 우리 다들 기다리는데. 저는 핑계를 댔습니다. 아,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미안해. 명자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아무 일 없다고 말했지만 명자는 믿지 않았어요. 순자야, 나 지금 너네 집으로 갈게.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더니 정말로 30분 후에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명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제 손을 잡았어요. 순자야, 무슨 일이야? 카페에도 안 나오고 요즘에 왜 연락도 없었어? 저는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돈 아껴야 할 것 같아서. 명자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돈을 아낀다고. 커피 한 잔 마시는데 무슨 돈을 아껴?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결국 며느리 얘기를 했어요. 윤서가 계속 전화해서 간섭하는 것, 커피값도 아끼라고 하는 것, 모든 걸 일일이 체크한다는 것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명자는 화가 난 표정으로 말했어요. 뭐, 너 돈으로 너가 커피 마시는데 며느리가 왜 간섭해? 말도 안 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말에도 일리는 있어. 나중에 병원비 들어가면 애들한테 부담되잖아. 명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순자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넌 평생 애들 위해서만 살았어.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야지.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눈치 보면서 살면 뭐 하러 사는 거야? 그날 명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 마음이 풀렸어요. 명자는 제 편을 들어줬고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명자가 깜짝 제안을 했어요. 순자야, 우리 여행 가자. 제주도 3박 4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행. 그게 무슨 소리야? 명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응. 지금 우리 친구들끼리 제주도 여행 계획하고 있어. 너도 같이 가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나는 못 가. 명자가 물었습니다. 왜? 저는 솔직하게 말했죠. 여행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나는 그런 여유 없어. 명자가 말했어요. 1인당 120만 원이야. 비행기 값이랑 숙소, 식사 다 포함해서.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20만 원. 그렇게나 비싸.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요즘 여행 경비가 다 비싸. 그래도 우리 나이에 지금 안 가면 언제 가겠어? 저는 망설였어요. 120만 원이면 큰 돈이었습니다. 제 통장에 돈이 있긴 하지만 그걸 여행에 쓴다고 생각하니 부담스러웠죠. 게다가 윤서가 알면 뭐라고 할지 뻔했습니다. 분명히 또 전화해서 병원비로 아껴야지. 왜 썼냐고 말할 거예요. 저는 명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명자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억지로 설득하지는 않았어요. 며칠 후 명자가 다시 전화했어요. 순자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우리 정말 너랑 같이 가고 싶어. 평생 고생만 했잖아. 이제 좀 살아야지. 영희도 전화했습니다. 순자야, 제발 같이 가자. 너 없으면 재미없어. 우리 나이에 언제 또 여행 가겠어? 친구들의 전화를 받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저도 사실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제주도는 평생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밤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나는 평생 뭐 했나. 남편 위해서, 아들 위해서, 손주들 위해서만 살았는데, 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저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통장에 3억이 있는데 120만 원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다음 날 명자한테 전화했어요. 명자야, 나 제주도 여행 갈게. 명자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정말, 순자야, 진짜 가는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가기로 결심했어. 은행에 가서 120만 원을 인출했어요. 창구 직원이 돈을 세어주는 걸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뽑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내 돈이니까 괜찮아. 평생 모은 거니까 이 정도는 써도 되겠지, 라고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돈을 명자한테 전달하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어요. 드디어 제 인생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거구나 싶었죠. 집에 돌아와서 제주도 여행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가방을 꺼내서 옷을 챙기고 세면도구를 넣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혼자 웃음이 났어요. 진짜 여행 가는구나. 이런 날이 오다니. 마음이 들뜨고 설렜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영수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저는 반갑게 맞이했죠. 영수야, 어떻게 왔어? 영수는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가방을 보고 물었어요. 어머니, 여행 가세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응.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3박 4일로 제주도 여행 가.
영수의 얼굴이 순간 굳더군요. 갑자기 여행이요? 저는 영수가 왜 그런 표정을 짓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갑자기는 아니고 친구들이 같이 가자고 해서 오래전부터 한번 가보고 싶었어. 영수는 뭔가 말을 하려다가 망설였어요. 그러더니 휴대폰을 꺼내서 윤서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엄마 집인데 엄마가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가신대. 윤서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뭐, 여행. 영수는 조용히 대답하며 거실을 떠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며느리한테 전화를 하는 걸까요? 제가 여행 가는 게 그렇게 큰일인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직 아침밥도 안 먹었는데 누가 이렇게 일찍 왔을까 싶어서 문을 열었습니다. 윤서가 서 있더군요. 평소와 달리 화장도 안 하고 얼굴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저 들어가도 돼요? 저는 당황했지만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 들어와. 윤서는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앉았어요. 가방도 내려놓지 않고 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여행 가신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기로 했어. 윤서가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요? 저는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었어요. 120만 원 정도. 윤서의 표정이 확 굳더니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어머니, 120만 원이요? 그게 적은 돈이에요? 윤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가는 거야. 이 정도 쓸 수도 있지. 윤서는 비웃듯이 웃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나이에 무슨 여행이에요?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나 건강해. 아픈 데 없어. 윤서는 계속 말했어요. 거기 가서 다치시거나 아프면 누가 책임져요? 저희가 또 병원비 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감기 걸리셨을 때 저희가 병원비 냈잖아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감기 걸렸을 때 병원비 3만 원을 영수가 낸 것 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하더군요. 그때 내가 갚겠다고 했는데 영수가 괜찮다고 했어. 윤서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솔직히 어머니, 돈이 나중에 다 저희 거 아니에요. 저희가 상속받을 돈인데 지금 이렇게 함부로 쓰시면 나중에 저희는 뭐 받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제 돈이 자기들 거라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뭐라고? 내 돈이 너희 거라고? 윤서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돌아가시면 저희가 상속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펑펑 쓰시면 저희한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대놓고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다 쓰시면 저희는요. 우리 애들 교육비도 많이 드는데 학원비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요. 어머니가 조금만 아껴 쓰시면 나중에 저희한테 더 많이 남기실 수 있잖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윤서는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지금 돈 아껴 놓으셔야 나중에 저희도 좋고 어머니도 좋잖아요. 병원비 들어가면 저희가 또 대야 되는데 그것도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절약하세요. 저는 두 손을 꽉 쥐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우는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만 나가줄래?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어머니. 저는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나가달라고, 지금 당장. 윤서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지만 결국 일어났어요. 어머니, 제가 뭐 잘못 말했어요? 솔직한 얘기잖아요. 저희도 생활이 있는데. 윤서는 그렇게 말하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내 돈이 너희 거라고. 내가 아꼈어야 너희한테 많이 남긴다고.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어요.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심지어 손주들까지 키워줬죠. 이제는 제가 조금 편하게 살려고 하니까 이런 소리를 듣는 건가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혼자 거실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누가 봐줄 사람도 없었고 위로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서 울 수밖에 없었죠. 울다가 지쳐서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 돈으로 여행 한번 가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영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영수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수야, 윤서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아니? 영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어머니, 윤서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화내셨다면서요? 저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화를 안 낼 수가 있어. 윤서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내 돈이 너네 거라고, 내가 아꼈어야 너네한테 많이 남긴다고 했다고. 영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윤서가 좀 직설적으로 말해서 그렇지, 나쁜 뜻은 아니에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쁜 뜻이 아니라고. 그럼 뭐가 나쁜 뜻이야? 영수는 말을 더듬었어요. 어머니, 그게 사실 저희도 애들 교육비며 집값이며 부담이 크거든요. 윤서가 말을 좀 심하게 했지만 어머니가 지금 조금만 절약하시면 나중에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는 맞잖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120만 원이면 우리 아들 태권도 학원비 3개월치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운 돈이죠. 어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거였습니다. 저는 더 물었습니다. 영수야, 엄마가 평생 너한테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지금 와서 120만 원이 아깝다고 말하는 거야? 영수는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희도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거든요. 집값 대출 이자만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어요.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까지 하면 정말 빠듯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윤서는 명품 가방 사고 너희는 외제차 몰고 다니잖아. 그건 어떻게 돈이 있는데? 영수는 변명했어요. 어머니, 차는 회사 다니면서 필요해서 산 거고 윤서 가방은 윤서가 번 돈으로 산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윤서가 번 돈으로 명품 가방 사는 건 괜찮고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여행 한 번 가는 건 안 되는 거구나. 영수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는 영수의 말을 끊었어요. 영수야, 엄마가 너 대학 보낼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기억하니? 겨울에 손이 꽁꽁 얼어도 가게 문 열고 밥값 아껴서 너 대학 등록금 마련했잖아. 너 결혼할 때도 가게 팔아서 5천만 원 줬어. 그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더니 이제 와서 엄마 돈 아껴야 한다고 말하는 거야? 영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때는 감사했어요.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어머니, 저희도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너희가 살아야 된다고 엄마는 죽은 듯이 살아야 하는 거야?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여행 한 번 가는 것도 이렇게 눈치 봐야 하는 거야? 영수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 말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도 저희 입장 좀 생각해 주세요. 저희도 어머니한테 나중에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엄마는 너네한테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아. 그러니까 엄마 돈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마. 영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영수도 결국은 제 돈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침대에 누워서 또 울었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아들을 키운 게 이렇게 되돌아오는구나 싶었어요. 아들이 대학 입학했을 때, 취직했을 때, 결혼했을 때, 그렇게 기뻐하던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다시 영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고 싶지 않았지만 혹시나 사과하는 건가 싶어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 영수예요. 조금 전에 제가 잘못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건데? 영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돈 때문에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한 거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니, 저도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있잖아요. 애들 교육시키고 집 대출 갚고 노후 준비하려면 정말 빠듯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손 벌리려고 그러는 거야? 영수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니요. 어머니, 제 말은 어머니가 조금만 계획적으로 쓰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 번에 120만 원씩 쓰시지 말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계획적으로 쓰라는 게 결국 너희 목 남겨두라는 거잖아.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영수야, 엄마 말 잘 들어. 엄마 돈은 엄마 거야. 엄마가 어떻게 쓰든 너희랑 상관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돈 때문에 전화하지 마. 영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 키우면서 고생한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추운 겨울날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열던 일, 손이 꽁꽁 얼어도 참으며 장사하던 일, 아들 학원비 마련하려고 밥값을 아끼던 일. 그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뭘 위해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들이 잘 되라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결국 돌아온 건 이런 대우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도 헬쑥해 보였죠. 하지만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보면서 다짐했어요. 이제는 내가 변해야겠다. 더 이상 눈치 보면서 살지 않고 내 인생은 내가 산다. 그렇게 결심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나와서 가방을 다시 챙겼어요. 제주도 여행은 예정대로 갈 겁니다. 명자한테 전화했어요. 명자야, 나 이번에 무조건 여행 같이 갈 거야. 명자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진짜, 순자야, 잘 생각했어. 우리 재미있게 놀다 오자.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의지대로 뭔가를 결정한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비행기를 처음 타봤는데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진도 찍었죠. 3박 4일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저를 위해 뭔가를 하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날 저녁에 영수와 윤서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때부터 느낌이 안 좋았어요. 문을 열자 윤서가 먼저 들어오더군요. 영수는 뒤에서 조용히 따라왔죠. 윤서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사진들을 봤어요. 저는 친구들과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을 앨범에 넣으려고 꺼내뒀었거든요. 윤서가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즐거우셨나 봐요. 120만 원어치 잘 놀고 오셨어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응, 정말 좋았어. 평생 이런 거 처음이야. 윤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요? 좋으셨다니 다행이네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거 자제해주세요. 저희도 생각도 좀 하시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왜 너네가 간섭해? 나 아직 안 죽었어. 내 돈은 내 거야. 윤서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무시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유산으로 받을 돈인데 미리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저희도 계획이 있다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유산, 너네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야. 내가 다 쓰고 죽을 거야. 영수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네가 내 돈만 노리는 거 다 알아. 나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너네는 명품 가방이나 사고 비싼 차 몰고 다니잖아. 윤서 가방 하나에 300만 원짜리더라. 너네는 내가 바보로 보여? 윤서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어머니, 그건 제가 번 돈으로 산 거예요. 어머니랑 상관없잖아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상관없다고. 그럼 내 돈도 너네랑 상관없는 거 아니야. 내가 내 돈으로 여행을 가든 커피를 마시든 너네가 무슨 상관이야? 윤서는 말문이 막혔어요. 영수도 아무 말 못하고 서 있었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너네한테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너네 결혼자금 5천만 원 줬을 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나보고 돈 아껴 쓰라고. 손주들 5년 동안 키워준 건 그건 다 당연한 거야? 영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희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엄마 돈 아껴 쓰라고 하는 게 감사하는 거야? 엄마가 120만 원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 윤서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아까운 게 아니라 어머니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병원비 들어가면 그 돈 어디서 나와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병원비는 내가 알아서 해. 너네한테 손 벌릴 일 없어. 그러니까 내 돈 신경 쓰지 마. 윤서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저흰 뭐가 돼요? 평생 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모시고 살았다고. 한 달에 한두 번 얼굴 보러 오는 게 모시는 거야? 전화로 이것저것 간섭하는 게 모시는 거야? 설마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는 거야? 영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뵙는 건데. 저는 영수의 말을 끊었어요. 바빠. 친구들 만나고 골프 치러 다닐 시간은 있으면서 엄마 보러 올 시간은 없는 거지. 솔직히 말해. 너네는 엄마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엄마 돈이 필요한 거잖아. 윤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저희가 언제 어머니 돈만 바랬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너네가 하는 행동이 돈만 바라고 있는 거잖아. 내가 여행 가는 것, 커피 마시는 것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돈 아껴 쓰라고 하는 게 바라는 거 아니면 뭐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서와 영수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은 내가 살아. 너네한테 손 벌릴 생각도 없고 유산도 기대하지 마. 나는 내 돈 내가 다 쓰고 갈 거야. 영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내 집에서 나가줘. 지금은 너네 얼굴 보기 싫어. 윤서는 할 말이 없었는지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여보, 가자. 여기 더 있을 이유 없잖아. 영수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희 다시 얘기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결국 영수 부부는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걸까요? 하지만 후회는 안 됐어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더 이상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유언장을 쓰겠다고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서 예약을 잡았죠. 변호사는 중년 여성이었는데 친절하게 맞아줬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유언장을 쓰고 싶다고 말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고 싶으세요?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제 재산 전부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죠. 가족분들에게 상속은 안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들이 하나 있는데 물려줄 생각 없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이니까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쓰겠습니다. 변호사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언장을 작성하는데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변호사가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주고 제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유언장을 받아들고 나오는 길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영수와 윤서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죠. 제 재산은 이미 정리가 된 거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유언장을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일주일 후에 영수 부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윤서의 표정이 많이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영수도 조심스러운 태도였죠. 윤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저는 팔짱을 끼고 그들을 봤어요. 갑자기 왜 이래? 영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돈 때문에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윤서도 말했죠. 어머니, 저도 너무 심했어요. 어머니, 돈인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용서해주세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믿음이